김두망 학살 사건에 생존하셨던 그 경험들 지금부터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어르신 하도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 하도리 그 4.3 때 있었던 얘기 처음 제가 여쭤봤을 때 항쟁이 시작된 얘기를 하셨어요. 항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도리의 항쟁은 어떻게 시작됐던 것 같으세요? 지금 기억에. 앞에 앵글칼입니다. 제가 47년도 북교 3.27 행사 관계로 이왔지 그때가 귀가는 군중 돌아다녔죠. 하도리 공예당에 모여서 불악을 이제 가름가름 돌아다니는. 예, 경찰관들이 그 어떻게 그 정부를 알아가지고 잠복했다가 더 이제 경찰관 그 서부 청년들이 여지 하도리에는 더 이상 다른 불악과 달리 더 이와지 좀 뭔가 집중적으로 이와지 좀 뭔가 그 색출하는 이런 방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1 사건이 있었고 그 3.1 사건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린 다음에 마을 청년들이 공예당에 모여서 이제 와시아 하면서 가름을 돌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서북 청년들이 잡으러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잡혀가기도 했만씨 그때? 그때는 분산이 돼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서는 잡힌 사람이 없었어요. 잡히지는 않고. 네. 그러면 청년들이 잡히진 않지만 서청이랑 경찰이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을. 그 다음부터는 뭐 비거든지 이런 데 이자든지 뭐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장치들 내가지고 여기 하면서 또 낮에는 또 부모들하고 여기 좀 이런 일터에서 일도 하고 여기 하면서 쭉 생활을 했죠. 낮에는 집에서 일터에도 일을 하지만 밤에는 이제 잡혀갈까봐 헛간이나 이런 데 숨어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집에 붙지 않았고 잡혀가지 않았고 낮에도 이제 집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도리가 그때 당시에 그 배가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배들을 이제 청년들이 배에 숨거나 배를 타고 도망갈까봐 경찰들이 어떻게 했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기억나셔만 씨? 예. 그때 좀 하도리에서는 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한 40척 이상이 있었는데 그 배는 무슨 배가? 그 청진직원이 이어지 호상배들이 해병대자 전부 들어와가지고 청진의 정어리잡이 갔던 배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뭐 경찰과 이어지 집중적으로 이어지 침투해서 해가니까 그 배를 타가지고 일부는 전부 육지로 여기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고 또 못 가신 분들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게 했는데 참 말할 수 없는 일은 좀 형편이 막 했습니다. 그 배를 청년들이 타서 도망갈까봐 경찰이 어떻게 했었다고? 경찰이 그 배마다 이와지 도망갈까 해가지고 배를 전부 구멍 뚫으라고 해가지고 배 전부 구멍을 뚫어있어요? 그냥 뚫려가지고 전부 배를 운행을 못하게 저기다 하긴 전부 이제 했고 일일이. 그래서 이제는 배는 이제는 도망갈 이런 것은 없겠다고 자기네도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선생님 한 카트만 찍기만 한 카트만. 그러니까 무슨 뭐니까 뭐좀 먹어야 되니까 저쪽이 그냥 내가 되고 해가니까 이렇게 배워야지 찾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잡혀가시죠. 저희 아들이 어머니가 여기 잡혀갔고 한 11년도 잡혀가신 거예요? 한
뭐 7일로 한 8, 뭐한 10대 그 사이에 제가 이제는 또 잡혀갖고 그럼 어디로 데려가든가 말씀? 치료를 해가서 제가 이제 거기서 전기 치료도 받고 전기 치료. 예, 형이 어디 있냐고 형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전기 치료도 받고 이것저것 뭐 깨고 보니까 온 몸에 뭐 물이 이거지 슈가불이 놓으니까 그때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정신을 그때야 차려보니까. 정신하니까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 있는 곳으로 이와지 전문가 이동이 됐어요. 어르신 그때 몇 살이었는데 전기 치료를 받은 거면 씨? 갈 때는 15세요. 15세. 예. 15세밖에 안 됐는데 지서에서 전기 치료를 한 거면 씨? 물어보는 거는 형이 어디 있느냐? 그거 하나. 그럼 전기 치료 받고 하루 만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대로 이제 이동된 거면 씨? 그럼 어디로 수용되셨면 씨? 지사 앞에 바로 그 뭐인가 한 앞에 여기 그때 그 길 넓이가 한 7, 8m밖에 안 되는데 네. 여기가 지사 앞에 이제 표병이 이제 경찰이 보충사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딱 해서 그 집 한 칸, 네. 물통이 한 칸을 이와지 창고를. 거기에 이제 전부 추정이 됐죠. 지서 앞에 약 7, 8m 앞에 있는 한 집의 창고 한 칸이 이제 거기가 이제 수용소가 되는 거. 그럼 거기가 도피자 가족 수용소가 되는 거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거기에선 어떻게 살아요? 그 수용소에서는?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저기 표병이 언제가 전문가 뭐 어떻게 변이라도 이와지 보고 싶으면 저 보니까 그 이렇게 손치어서 가지고 밤에 표병이 이와지 가창거리에 있으니까 이와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뭐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지 그 옆에 그 집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네. 그 전에는 돼지 기르면서 이왔던 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런 것들 보고 이와지 하면서 살아갔죠. 그럼 창고 안에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난 맛이? 저희는 그때 그 평수로 봐가지고 한 8평 정도가 될까 말까 이와지 한 창고였는데 8평 창고에 처음에는 한 40명이 거기 40명이나 거기 있다가 또 사바와트 이제 조사해봐가지고 그 어떻게 좀 직접 수용이 그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사형당할 그 무렵에는 한 20여 명이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 사형당할 무렵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그 무렵에는 창고에 20명 있었는데 그때는 종달, 하도, 상도, 세화는 이 연도망이었어요. 종달, 상도, 하도, 세화는 연두망으로 잡아요. 그 다음 저 평대라든가 한동 이쪽으로는 아마 그 뭐 평대 저쪽 보살동산 평대 쪽으로 잡혀가고 가서 아마 뭐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소에 계시다가 이제 그 상도, 종달, 하도, 세화 분들이 연두망으로 끌려오는 날 기억나시지? 그런데 어쨌든 기억나죠. 그날 얘기해 보게면 씨. 그거는 이제 뭐니까 그러니까 그 49년도 2월 10일 날이었습니다. 2월 10일 날 이와지 해가지고 전부 나오라고 해가지고 지사 앞으로 이와지 해서 열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또 전부 확인한 다음에 이와지 열지라고 이 대로 이와지 전문가 앞에 경찰관이 사고 옆에 이와지 사고 뒤에 또 사고해서 감싸면서 이 연두망으로 왔죠. 와가지고 대도 여기에 같이 열을 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저 없는 그 나는 이바지 뭐 자식 못난 이바지 뭐로 이바 달게 죽겠지만은 초당님들 물론 한 그릇만 떠놓을 이런 조선 하나만 살려만 달라고 이바지 막 해가니까 그
거기에서도 좀 눈물이 있는 그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는 수영을 당한 당시에 제와 같은 그 또래가 한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서에 그 목욕하는 그 물을 우리가 저 뭔가 그 서로 그 모으면서 전부 그 목욕시키는 물을 당했어요. 아, 3명 정도가 목욕시키는 예, 지서경찰 물을 이제 목욕- 따다주고 지산내 목욕통이 이거지 가마 있으니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지 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쭉 해서 가끔 여태 해가니까 그 얼굴들도 그때 그 경찰관은 그 저기 지방 경찰관들이 지역 였으니까. 제주 경찰이 예, 얼굴을 예, 익혔네요. 서부 예. 청년이 아니고 서북 청년이 그리고 아니고. 얼굴도 또 이거지 좀 뭔가 익숙한 이런 입장이고 해서 또 연루망에 올 때도 그분이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여지 말씀하는 이연 그때 한참 여지 뭐 여지 뭐 아무런 대꾸가 없었는데 그분이 뭐인가 그 김태판이라는 사람이 주동인데 김태관 가는데 주동인데. 예 그분한테 가지고 전뭐 여기서 뭔가 하던 이야기 해가지고 그때서 나를 이와지 전문가 지서 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한 100m 이와지 걸어가는데 그때 발표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쟤는 또 돌아가셔가지고 저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 가족 저 친지들이 전부 이와지 와서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와지 전문가 그대로 모셔도 갔고 시신도 또 그 찾아가고. 중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옆에 흙을 이와지 또 뿌리고 이러고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부모 이와지 전문가 보는 것도 못 보고 이와지 해가지고 그때는 하루에는 전문가 좀 이와지 좀 멋이 되려고 하니까 사내 사람들이 부탁이 하룻밤에 한 점인가 그 뭐인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4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려 그 자식들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거 뭔가 뭐 조금이라도 이와지 좀 뭔가 의심되는 사람은 이와지 해서 꽃다지를 내부고 이와지 하니까 죽기도 많이 죽었고 하루리가 150,007명 정도 됩니다만 사형자가 네네. 예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가셨고 그러면 어르신 연두망에 끌려가셔서 이제 다 총살될 상황이었는데 어르신이 이제 수용소에 계실 때 이제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지서에 이제 물도 떠다주고 목욕할 경찰들 물도 떠다주고 심부름도 하던 그런 연유로 이제 어르신 얼굴을 알던 제주 출신 경찰이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 하나만 이제 좀 살려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빼주신 거네. 야인해서에. 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르신은 결국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시게 된 거예요, 씨? 아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서에 그때도 이제 눌러 있었죠. 지서 경찰이 어머니 아버지를 연두망에서 죽였는데 다시 그 지서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된 거면 씨? 예, 뭐 나오면 위험합니까? 나오면 왜 위험했어요? 지서에서 아니 나오면 고다질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하도리에 돌아가면 하도리에는 저 백제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 예, 자기 아버지가 백일성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아주 서북청년 김태관보다도 더 이와지 좀 악질이었고 그러니까 마을에는 예. 이제 무장대한테 희생되신 분의 가족분들이 또 이제 그 원한으로 이제 복수하는 도피자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그러면 지서에 계속 계시면서 지서에서 얼마 동안 그러면 더 계셨던 것 같으면 씨? 안전될 때까지 있었어요. 완전히 사삼이 안정될 때까지. 좀 안전대에 이어서 전부 정리가 될 때까지 있었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저거가 터지고 부인들 여지 정말 징집이 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자에서는 김용희 와지 해당하고 네. 나가 그 지세 있을 때 같이 또 들고 가는 것도 내가 들고 같이 가는데
그분이 너 하나 좀 살아났는데 이제 가면 너도 그 어떤 위험하니까 내가 너 사당적으로 해가지 뭐 해서 불합격 시킬 테니까 그게 알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턱으로 6.25 그 저인가 그 동년회는 피했고 아, 6.25 터지고 나서 군대 입대할 뻔했는데 안정이 돼가지고 제가 네. 이제 또 군대에 가가지고 생활했다 하다가 유가사제도 해가지고 이와지 좀 했습니다. 아, 군대도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시고 예. 그러면 군입대 할 때까지 하도로는 못 돌아가고 새와 지서로 계속 거기 근처에서 지서에서 생활을 하신 거면 씨? 아니에요. 근데 저그 안정이 되니까 안정이 그때 되니까. 나와서 저희 이모님이 그 세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모부가 이런 그저 비료나 이런 전문가 석유 이런 것도 취급하고면서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거 거기서 또 신바람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살다가 거기에서 군대를 갔죠. 아, 지서에서 나오고 가서 이것도 제대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르신은 이제 새와지서로 이제 가서 전부 죽었다고 이왔지 해서 그 소식을 들었고 저는 그 전문가 신체도 한 번도 구경 못했고 동생들 신체도 또 금년도에 제가 좀 가족묘지를 뭐인가 마련해가지고 이와지 그 현장 임묘를 하려고 가면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어떤 이제 신체가 없었어요. 아, 그 당시에 묻었다고는 들었는데 묻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공분을 마련을 했는데 예, 아주 좀 높게 안 오고 아주 이런 식으로 얼라인 무덤식으로 네네. 요즘 멋이 돼 있었는데 이묘 뭐인가 이번에 그런 그 경우를 우리가 좀 눈물로 뭐인가 정복을 했습니다. 동생이 그때 몇 살이었던 거 말씀? 그때는 8살의 동생하고 13살의 그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13살 누이 동생하고 8살 동생하고 예. 그럼 그 어린아이들도 지금 그 도피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덥다 가족으로 이거지 뭐. 그 어린아이들까지 예. 잡아다가 그렇게 학살이 된 거면서 예. 그럼 어르신은 연두망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도리에서 남동생 여동생 다 이제 죽고 나서 형님은 어떻게 되셨다고 들으셨어요? 아니 형님 관계는 그때 아주 평화가 사상 평화되니까 그때 살아있는 그 저희가 그 단내 했던 분들이 종다리 분인데 두 분이 이와지에서 세화지사로 잡혀서 저희가 비순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필 보니까 우리 형네하고 그 연대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 형 이름 따니까 아니 뭐 같이 있었다가 동상으로 이와지 해가지고 며칠 날 이와지 종료했다 이와지 해가지고 해서 그 뭐 신체도 수습도 못하고 예. 결국은 형님까지 다 돌아가신 셈이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5사람이 전부 돌아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어떻게 사라지신 거다 이마마 씨? 아유, 사는 게 뭐 사는 겁니까? 뭐 어떻게 제가 좀 살아서 이제 불악으로 이와지고 왔는데 동료들하고 이와지 말다툼이 있어도 4.3 얘기를 벌써 꺼내보세요. 말다툼이 있어도 말다툼에도 이렇게 뭐 족보 새끼니 복도 새끼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 길을 펴지 못하고 길을 펴보지 이러면서 생활하다가 제가 좀 군대 가서 온 후에는 제가 당당하게 좀 대항도 했고 걔도 좀 그때 힘도 좀 썼는데 정미가 뭐 하면은 나도 좀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때려부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때부터는 기죽지 않고 내가 좀 찾아왔죠. 그러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니 뭐 형편 없었어요. 근데 하도리는 워낙에 도피자 가족 피해가 많은데도
그렇게까지 이제 뭐 폭도 새끼니 이런 식으로 워낙에 그렇게 힘들게 마을 사람들이 했던 거 말씀. 예, 이거 뭐 그러니까 아무런 것이 어떻게 서로 뭐 어떤 문제가 있던가 다툼이 있던가 이러면은 뭐 그 소리가 뭐 앞에 나와요. 아, 폭도란 소리가 뭐 그러니까 저 뭔가 더 이상 또 내가 저 진전도 못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좀 눈물로 좀 하소연하는 이런 방법이 됐죠. 어머니 아버지가 연두망에서 경찰한테 우리는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자손 하나 남겨놔서 이제 조상들한테 물 한 잔 떠올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막 비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르신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어머니 아버지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쭉 살아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씨. 제가 어린 때부터 봤으니까 뭐 아주 뭐 규칙적으로는 못했지만은 뭐 이게 성의껏 이와집 전문가 이와집 화면이 그럼 어머니 아버지 형님 여동생 남동생 거 전부 다 예. 그때부터 같이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전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대를 잇고 싶어 하셨는데 어르신은 그러면 이후에 결혼은 하신 거잖아요. 자제분은 얼마나 두셨면씨? 결론을 해서 처음 결론을 했는데 1차는 실패됐고 네. 지금 해가지고 제가 팔남매 팔남매 사남 사녀 사남 여기서 좀 제가 우리 좀 집안이 이와지 되려고 하니까 네. 우리 조상으로부터 쭉 해서 한 200년 되는데 네. 친족이라는 공허라 그 가시도 이런 식으로 없이 쭉 독신으로만 내려와 그랬어요. 독신만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제 지금 아들인데 이 딸이 이와진에서 이 가정이 좀 앞으로는 공허도 있을 거고 이와진 것도 될 거고 이와지 또 웬일인데 그런 식으로 가정이 흘러왔어요. 예. 그래도 이제 팔남매 두시고 이렇게 나가 뭐 해봤으면 아주 끝이었는데 연두망에서 돌아가셨으면 대가 끊겼을 텐데 어르신 그 연두망 학살도 그렇고 도피자 가족으로 잡혀가실 때 말씀도 그렇고 그 서청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서북 경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씨 그때. 아니 뭐 닥치면은 심하다가 이거 뭔가 정신이 되도록 하던가 아니면 또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러금 때려서 막 뒤질 때 뭐 여기가 그냥 뭐 잡히면 이렇게 뭔가 죽던가 양당간에 이와지 문제가 돼가니까 이렇게 피신하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됐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도피자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사삼이 모두 이어지지 뭔가 변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삼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럼 어르신은 사삼 당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뭐가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4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오면서 일찍부터 유족회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뭔가 그 당시에부터 이게 좀 뭔가 우리 도민은 민중항쟁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이것저 하고 사당적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것저 했는데 그 정부 계통이나 경찰들은 말이야 이거 저 뭔가 먼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나도 참 뭔가 뭐라고 말씀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상을 돌아봤을 때 정말 억울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가 있으신지. 어르신은 이게 처음부터 계속 저한테 이건 항쟁이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민중항쟁이었죠. 민중항쟁이었고 이와지 했는데 민중항쟁이었는데 경찰이나 정부 계통에서는 그러고 안 먹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어르신은 이게 항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안 보고 학살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이제 억울하신 거. 예, 이건 이건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이제 하도리에 돌아가면 나까지 다시 또 죽을까봐 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네. 사담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세월이 흐르고 네. 또 그때 뭐 춘희 삼춘이라고 해서 책들이 나와서 가지고 네. 막 오고 할때 우리 유족 그 발견해가지고 제도인연은 11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족회 활동도 하셨고, 네. 또 제가 저 초대 감사를 했고 네네. 정해가지고 이제 뭐가 유족회가 조직이 되고 네. 또 이 웅년 단위로 가가지고 또 이런 것도 그것도 전부 좀 마련해 좀 만들었고. 유족 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해오셨고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제 회원 상생부도 열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학살터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오늘 여기 오셨는데 여기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이제 굿을 처음 해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처음이죠. 예,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씨. 예,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돌아가신 이런 영령들을 위해서 이와지 좀 이런 이런 굿도 이와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좀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저희 이 부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어떤 그런 집단적인 어떤 곳에 이런 것이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돌아가신 영령님들의 오늘로부터 마음이 해서 4.3 공원으로 요까지 안녕히 돌아가셔서 안착 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추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장 증언해 주신 그 두 분께 다시 한번 그 오수송 유정님하고 조정희 제주 사삼평화재단 사업팀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